달릴 때뿐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양반다리를 하거나 차를 탈 때 골반이 뻐근하다면 이건 단순한 근육통이 아니라요. 고관절이 보내는 SOS 신호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고관절을 살리는 골든타임 한번 알아볼게요. 원장님, 우선은 고관절 통증이 어떤 질환인지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려요. 고관절은 우리 관절 중에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관절이거든요. 우리가 어깨를 보면 자유자재로 다 돌아가지만 지탱하는 건 좀 부족한 관절이고, 무릎은 우리가 달리기도 하고 지탱을 잘해주지만 움직임이 앞뒤로밖에 안 되고, 그렇지만 이 고관절은 어느 정도 자유자재로 움직여지면서도 가장 하중을 잘 버텨주는 그런 기능과 운동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관절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관절이에요. 그래서 주변에도 근육이 가장 많이 붙어 있고 가장 크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손상이 크진 않습니다. 다른 질환에 비해서 우리가 무릎 아프신 분들, 발목 아프신 분들, 팔꿈치, 어깨 아프신 분들 많지만 고관절 아프신 분들은 물론 많긴 하지만 상대적으로는 우리가 비율이 적거든요. 그만큼 강하게 잘 정교하게 세팅이 된 관절입니다. 근데 여기에 생길 수 있는 것은 가장 크게는 저희가 퇴행성 관절이에요. 퇴행성 관절은 고관절의 퇴행성이 오기 위해서는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음주, 흡연 같은 그런 위험인자들이 동반됐을 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엑스레이 찍어보면 명확하게 나오는 거고요. 그 외에는 우리 젊은 분들한테 생길 수 있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아주 드물지만 치명적인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생기면 저희가 젊은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큰 수술을 해야 되는, 대퇴골의 골두가 혈행이 안 돼서 괴사되는 아주 큰 질병이기 때문에 굉장히 드물고요. 젊은 분들이 걷기 힘들고 뭔가 통증이 있는 심한 통증을 동반되는 본인이 자각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질환이 있고요. 그 외에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앉아서 생활하고 운전을 하면서 생기는 이 뒤에가 당기는 좌골신경통 증상, 크게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여러 갈래 통증들이 있는 거네요. 네. 원장님, 사실 제가 이걸 첫 번째 질문으로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서 고관절 통증도 단순히 노화로 인한 질환이 아니라 여러 갈래 질환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관절 통증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우리 관절 그리고 주변의 힘줄, 이런 통증의 원인은 가장 많은 건 과사용입니다. 과사용이라고 하면 우리가 러닝을 너무 많이 자주 하시거나 등산 혹은 고관절에 무리가 되는 뭐 높은 데서 좀 뛰어내린다거나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에서 잘 생기고요. 그리고 그렇게 큰 자극이 아니더라도 계속 앉아 있는 자세가 요즘은 제일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그럼 자세가 진짜 큰 역할을 차지를 하겠네요. 네. 다음 질문도 그럼 드려볼게요. 허리가 아프면서 허벅지 뒤쪽이 저린 증상이라면 허리 디스크다. O일까요? X일까요? 세모입니다. 세모요? 네. 그러면 저리다고 해서 허리 디스크는 아니다라는 네. 말씀이신 건가요? 네. 어떤 건가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큰 충격보다 우리가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네. 우리 체중이 원래 서 있으면 고관절, 무릎 관절, 그 발목 관절이 다 균일하게 체중을 흡수해 주는데, 앉아 있으면 이 고관절에서 그 대부분의 체중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밑에 있는 신경이 있어요. 우리가 좌골신경이라고 하는 큰 신경이 있는데, 그 신경이 눌리게 되는 경우에도 똑같이 저리고 당기는 증상이 생겨요. 그래서 이 허리에서부터 발목까지 내려오는, 발끝까지 내려오는 그 신경이 어디에서 눌리냐에 따라서 그 질환의 이름이 바뀔 뿐이지 증상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 증상이 생겼다고 해서 꼭 허리가 아니고요. 네. 요즘은 허리보다 이 정확히 말하면 고관절과 엉덩이 근육, 이 엉치라고 표현한 거기서 오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엉치에서 온다라고도 하셨는데 그럼 고관절 통증의 증상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우리가 협착증의 경우에는 많이 걷지 못하는 증상이 있거든요. 우리 어머님들 협착증이 많이 진행된 분들은 뭐 버스 한 정거장 혹은 100m도 못 걷고 가다가 쉬어야 되는 증상들이 가장 크고요. 디스크가 있는 분들은 내가
뭐 운동하거나 움직이거나 하지 않아도 저린 게 계속 내려오고 또 허리를 굽혔을 때 저린 게 더 심해지고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관절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협착증 디스크의 질환들은 조금 줄고 있고요. 우리가 오히려 이 고관절과 그 주변에 지나는 신경이 눌리는 경우가 훨씬 많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눌리게 되면서 염증이 생기고 신경이 손상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정말 여러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치료법에 관한 질문인데요. 고관절 주사 치료는 통증만 가라앉힐 뿐 염증 치료엔 효과가 없다. 세모입니다. 세모인가요? 네. 그러면 주사 치료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이 주사도 허리에서 오는 경우는 허리, 그리고 이 좌골신경이나 엉치에서 오는 경우는 그 부위에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치료가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우선 염증을 없애주기 때문에 통증도 줄여주고, 그리고 거기 같이 눌린 신경들을 좀 풀어주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치료도 어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통증만 줄여주는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그 주사를 맞고 통증과 증상이 다 좋아지면 우리가 이제 치료가 됐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네. 통증만 줄여주는 건 아닙니다. 고관절 주사 치료 자체도 염증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 주사 치료 말고도 어떤 치료법들이 있나요? 주사까지 맞게 되는 경우는 이제 굉장히 좀 심해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 전에 본인이 분명히 자각을 하시거든요. 걸을 때 불편하고 특히 아까 증상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뭐 어느 정도 걷다 보면 이 엉덩이, 엉치에 있는 근육들이 시큰하고 뭐 빠질 것 같이 아프고 이런 증상들이 이 고관절에서 오는 증상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뭐 이러다 말겠지 하고 더 심해지면 주사를 맞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중간에는 우리가 집에서 제가 요새는 이제 폼롤러랑 그 마사지볼을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네. 그걸로 풀어주기만 해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칭도 해주면 도움 많이 되고요. 집에서 좀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네요. 마지막 질문 드려볼게요. 이것도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랑 연관이 있는데요. 고관절 건강을 위해서는 매일 아침 다리 찢기 스트레칭을 옆으로 끝까지 하는 게 좋다. 이거는 O 끝까지? 같기도 하고 네. X 같기도 하고 그 각도를 180도에 가깝게 하는 거 있잖아요. 정답은 O일까요? X일까요? 저는 이것도 세모가 맞는 것 같고요. 그 스트레칭은 아침, 저녁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정말 스트레칭은 하면 할 수 있을 만큼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네. 중요한 거는 개개인마다 유연성의 차이가 확실히 있습니다. 유연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도 괜찮기 때문에 사실 스트레칭을 안 해도 괜찮은 분들이 많고요. 네. 점점 유연성이 떨어져서 심하게 굳어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다가는 그 관절이 늘어난 게 아니라 그 관절과 관절 사이 잡아주고 있는 근육이 파열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실제로 그렇게 돼서 오신 분들도 있고요. 뭐 본인이 하기에는 그렇게까지 안 하게 되는데 누가 좀 더 해야 된다고 이렇게 네. 강요해서 하게 되거나 강제로 힘을 주게 되는 경우는 그냥 유연하지 않은 그 우리 고무줄도 갑자기 힘을 좀 찢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스트레칭을 많이 하시는데 네. 점점 늘려가서 유연성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나에게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스트레칭은 자주 하는 게 제일 네. 좋겠네요. 네. 그러면 원장님이 추천하시는 고관절에 좋은 운동이나 스트레칭법 있다면 알려주세요. 이 고관절은 사실 허리부터 이 발목까지 다 연결된 그 근육들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고관절만 돌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스트레칭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일어나셔서 발을 뒤쪽으로 뻗고 우리가 앞으로 몸을 숙이면 여기서부터 쭉 일자 활처럼 휘어지거든요. 활처럼 휘어지면서 어깨까지 다 넘기시는 거예요. 다 넘기시면 이 허리서부터 발목까지 다 스트레칭이 됩니다. 이때 배는 좀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한 3초 정도 있으면 이 엉치부터 좀 뻐근한 게 느껴지시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요거 한 가지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요즘에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데 이렇게 까치발 드는 거. 까치발 들게 되면 요 엉치 주변의 근육이 스트레칭 되면서 근력 강화가 되거든요. 이러면 허리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도움돼요. 이렇게 해서 3초 있다가 또 내려오고
그래서 뭐 버스를 기다린다거나 지하철 기다릴 때 계속 이렇게 뭐 3초 정도 있다가 또 내려오고, 가능하면 이런 네. 스트레칭도 남들이 봐도 좀 더 하시고, 이런 게 도움이 됩니다. 제가 스트레칭을 말씀드리면 네. 뭐 어깨부터 허리까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누가 옆에서 봤을 때, 뭐 이렇게 부산스럽게 많이 움직이냐 싶을 정도로 하시는 게 본인 건강에는 도움이 됩니다. 방금 직접 시범을 보여주셨는데 다리 한쪽하고 몸을 젖히는 것도 되게 간단하고요. 까치발은 정말 뭐 지하철 기다릴 때, 버스 기다릴 때 다 쉽게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스트레칭 방법들 꼭 기억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통해서요, 고관절 통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우리 몸에서 가장 튼튼해야 할 곳을 우리가 너무 방치하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부터는요, 삐걱거리는 골반에 차원이 다른 기름칠 하시고요. 혹시나 골반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